그럼 지금부터 인선 8기 주요 성과를 언론인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환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0일간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세환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인선 8기 힘찬 첫 발을 내딘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장 발전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의 희망찬 미화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적인 행사를 치르며 우리 시의 위상과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국빈 의전 행사를 수행했습니다. 이틀한 주석 국빈 방문으로 우리 시의 저력과 수준 높은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한 2024 세계관을 컨퍼런스는 글로벌 도시로 한층 나아가는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뤄낸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 유치는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도시의 면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도시탁 컨소시엄과 광주역세권 복합 쇼핑몰 및 업무복합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비 62억 원을 포함해 완성한 광주시 자연체 푸드팜센터는 지역농가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광주시 워터파크를 비롯한 물놀이에 대한 대전 국민체육센터, 어린이 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에 등 부천사 복합건축물 착공과 만선 광양 행정랑 복합시설 개관,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고산문화 놀이센터 건립, 중앙송정 쌍용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교통대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37.9km의 경강산 연장을 반영하고자 용인시와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2월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서 광주성과 미래산 동선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위해 성남시와 건의문을 작성, 공동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신현병대 교통량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한겨울고 도시철도 진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광주를 있는 GTS 노선의 정보 발전은 철도시대 광주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은 4개역 중심으로 버스와 철도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철도역별 고도의 버스 색상을 도입했습니다. 경기 광주역은 보라색, 삼동역은 노란색, 서울역은 빨간색, 원지암역은 황토색, 목포 한승세는 남색으로 디자인해 시민누구나 버스 색깔만으로도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우정 광역골버스와 서울동양버스, 교통소외지역의 맞춤형 광주 톡버스가 지역별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함께 혼잡한 내부 도로망을 분산시키고자 지방도로 3선 8호선 109 개통을 비롯한 14개의 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도로를 거칠처럼 연계 순환하는 도로망이 완성되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더 빠르고 보다 편리한 교통거점 거듭날 것입니다. 넷째, 3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맞춤형 교육복지 도시 기반 마련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니세프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돼 복지
마쳤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광남동 분가를 신설하고 출산 장려금을 인상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 동부 유아체험교육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의 너블리폼과 대전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으로 청소년들의 꿈꾸고 희망을 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을 위해 시니어 바리스타와 동화영 등 인생 2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제공과 동부권 노인복지관 추진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에 대비하였습니다. 100세시대 생애 주기별 교육장소의 평생학습관이 올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새롭게 시도한 대학시 발언할까 학부모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확대하여 개최합니다. 다섯째, 중첩 규제로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수반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규제 개선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6개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연대한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업 포럼을 발족하여 정부와 국회에 규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소공원 파크골프장과 개천면, 남한산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규제를 풀어낸 최대의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역대 최대금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건전한 재정 환경 구축을 목표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해 6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천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공모를 통해 종합기기물 처리시설 복합화가 가능해졌으며 탄소중립 그린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7번째, 천년도시 광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강화하고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광주시의 정체성을 높였습니다. 순국사전과 후 영웅을 승부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의 정학 이종훈 선생이 권유던 권장거리의 추모비를 제작하였습니다. 정학너르는 도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고 정학그린공원의 명칭을 광주시 후국보훈공원으로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거듭난 남한산성 문화제와 국제학술 행사를 접목한 광주항실 도작 컨퍼런스, 그리고 대천 토마토 축제는 새롭게 변화하는 광주만의 색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모두가 꿈꾸는 미래형 자족도시,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생활권별 균형 발전 전략을 담아 52만 명 대도시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토지 이용을 정비하고자 2030 광주 도시발 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체계적인 도시 계획의 가벼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고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광주 본전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삼동 초월 도시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대학 인재 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세종대와 협업하겠습니다. 노천면 규정리 일대 국방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첨단 바이오 연구소와 지원시설을 갖춘 윤곡학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인선 8기 전반기가 시정의 심찬 도약을 위한 시기였다면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4년이라는 광주시의 역사 속에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탄생하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치밀한 전략으로 도시 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41만 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공직신문 NJ뉴스 취재부입니다. 홍장합니다. 시장 및 희망 도시 행복광주 민서 8기 취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7가지 광주 미래비전 정책을 잘 들었습니다. 선주병의 삶을 지표는 문화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시설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2년 동안 잘 수행했다고 생각이 지역장관 그리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 조선백자 유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0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물품 대상 수상 업적도 이루셨습니다. 또한 7월 세계 관악 컨퍼런스 경기 광주 행사를 통해 세계의 공주를 우수성을 잘 알릴 건데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남은 임기 동안 문화 콘텐츠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여쭤보자 합니다. 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오늘 시장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정 가치를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정체성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시장을 지금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광주 왕실 부자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광주 왕실 부자 축제로 했었는데 여주 이천과 생활자기 같은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세기 때 나온 그런 작은 접시가 30화목을 한다든가 또 17세기에 나온 설화 용문항아리가 99억을 받는다든가 또 18세기에 나온 그 다랑아리가 66억을 했다든가 이런 아주 전통 자기가 전 세계에서 경매가에 올라가면 최고가를 내리는 게 광주 자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종시로 시리즈라든가 많은 지리자는 세종시로 시리즈라든가 많은 그 문헌에도 나와 있지만 289개의 가마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마토의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한 10개 정도를 보관해서 그 체험센터라든가 이런 그 전 국민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오늘 10월에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13, 14일 날 이제 전화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퍼레이드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군 이제 블랙 이글스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볼만한 그런 전략거리가 될 거고 15일날 이제 개막식을 하면 16일부터는 이제 마스비 세계 관악 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이제 공식 행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팜플에서 나와 있는 그런 계획들 일정대로 그렇게 소화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은 우리 광주시에도 한 12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밴드부라고 미드 오케스트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꿈과 어떤 재능, 길 이런 것을 잘 끌어내서 세계적인 그런 전문성을 더 키우는 부분도 중요하고 저는 2002년 우리 서울 이번 이제 월드컵 때도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청흥이 많지 않습니까? 광주에도 청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농학대도 있고 또 보면 북극풍에 이제 미들타기 전투자가 좀 안 계셔서 저쪽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장승 문화도 전국에서는 최고 인정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를 잘 살려서 우리는 광주시가 이제 어떤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서의 이제 성장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광주시의 그런 문화예술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도 세계 관악 컨퍼런스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자분들 계시다고 말씀드리면 오늘 10월
10월 16일부터 열려지는 이제 세계 관광 컨퍼런스가 오늘에 오기까지 진짜 저하고 진짜 동물하면서 진짜 힘들게 진짜 손을 다 쏟으신 분이 계세요. 오세훈 대표님 계신데 기자분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진짜 광주가 어느 때 이렇게 세계화됐나 이렇게 될 정도로 참 거듭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 되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난 그 도마도 축제도 이제 거리 축제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만 명이 왔다고요. 근데 그 토마토 농가 나중에는 없어가지고 파란 토마토까지 따서 팔았는데 이 소진이 돼서 한 3억 정도의 그 3일간에 3억을 소득을 올렸다고 그랬나 상당한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지금 일대를 갖다가 좀 더 이제 그 4거리에 해전열차로를 분수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마도 거리 축제를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산성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그 고려태조가 광주라는 명칭을 부여해준 지가 108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그 남한산성 숭례전에 백제 원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역사성이라거나 전통성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통해서 광주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도시 품격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저기 맨 뒤에 미디어 리포트 박정우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 세계 관광 컨퍼런스 관련 날씨, 수조 등 관련해서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좀 어떻게 좀 정리하든지 좀 여쭈시고요. 이걸 포함한 좀 재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또 어떤 특색을 가진 행사로 추진하실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먼저 그동안에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미국 이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해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관광협회 그 와스비 신청되고 또 거기 가서 총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협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이번에 좀 대단한 부분들은 그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위원들 중에는 한인 좀 아시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그 김대중 총장님을 비롯해서 한국음악협회 각 우리나라에서 7위구간 권위 있는 그런 기획하시는 분들이 집행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고 날씨에 대해서 그전에 이제 뭐 잼버리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틀 이제 13, 14일 날 오후죠. 오후에 이제 그 퍼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퍼레이드가 있고 여기 이제 시청학 광장에서 이제 메인 공연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 전야제에 대한 그때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그때 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스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상청의 예보에 대해서 좀 아주 좀 깊이 있게 지금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 일정에 있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일 마지막 이제 쪽파티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 만찬 빼놓고는 다 대다수가 이제 메인 행사는 남아서 아토레스에 프린지 공연만 야외에서 하는데 그 야외에서 하는 프린지 공연이 세 컷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도자공원이 있고 이제 남한산으로 이제 인화관이 있는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A 플랜, B 플랜을 짜놓고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는 이쪽에서 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공지를 해주면 바로 혼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셰코프라에 이제 그 총회 때 인준받으러 왔어요. 그게 이제 19회째예요. 우리가 이제 20회고 가서 보니까 진짜 뭐 더워서 진짜 죽어요. 저 같아서는. 우리는 거기 이제 에어컨이고 선풍기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35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려고 제가 준비를 좀 차근차근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야제 행사 때 이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행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마 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일 거고요. 또 광주에서 특히 지금 공수 지금 특전사에다가 지금 점프 공수 낙하 그거를 한 타임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14일날 공군 이글스가 한번 비행을 또 추가 비행을 또 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광주에서 처음 보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참가하는 특히 프린지 공연에 나오는 팀들도 있지만 우리 메인 공연에 나오는 8개 국가 13개 팀은 전 세계에서 최고 하는 그런 윈드 오케스트라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연주자들을 광주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이제 뭐 박람회라든가 또 세계 석학들이 와가지고 또 음악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작곡에 대한 부분, 뭐 지휘에 대한 부분 이런 강의 코너도 있고 특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장르의 음악적인 장르에 다 종합 뭐 예술화 돼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는 세계타임즈 송민수 기자님이요. 가운데. 예, 안녕하세요. 세계타임즈 송민수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지. 지금 민석활기 지금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공약 사업에 대한 추이는 지금 이행을 대해서 저희가 공약을 당초에 기획했던 거는 이제 한 90개 정도를 잡아서 150 분야를 펼쳤는데 지금 한 44개 정도를 완성시켜서 일단 48% 정도? 40몇% 되는 것 같아요. 40%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저도 이제 지방의제 시리즈라든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한 2년차 중간연수 봤을 때는 이게 적정한 그런 것이냐 그런 이제 방문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정 속에서 처음에 빈공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처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현장이 아무리 저도 시의원 출신이지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좀 방향성을 바꾼다든가 좀 수정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큰 사업들, 도로 사업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뭐 여기서 뭐 조례를 받고 살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책 사업이라든가 광역 사업이 되는 부분들은 예산 수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토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제가 중앙부처라든가 또 인근 시장 모습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그런 공약 이행률을 좀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게 광주시의 그 기반시설 확충에 더 앞서가는 좀 속도감을 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김춘식. 경기문화청 유시장입니다. 22년을 받았습니다. 잠깐 시장이 22년째 가지고 그동안 몇 대 시장님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획기적으로 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동화도 축제, 남한성문화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세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대하게 무사히 잘 치르길 바랍니다.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남한 하늘이라든지 천혜의 그 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관, 관광문화 이런 쪽에 물론 문화 관광 부서가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좀 개편하는 방안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시장이 돼서 전국 시장 중에서는 제일 빨리 조직 개편을 시도를 했었어요. 바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1월이죠. 오늘
1월 1일자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조직 개편을 못다. 그런데 사실은 광주시가 워낙 그동안에 이제 뭐 무거웠던 것들이 있고 뭐 그런 이제 그 분야별로 그 업무별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조직을 좀 더 키우고 어느 조직을 좀 약간 다운시키고 이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광주시도 결혼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원 배치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선택한 집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해서 좀 협업을 해라. 너희 그게 무슨 과가 있는데 그게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옆에서 협업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협업체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라고 이제 명목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트레이닝할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하나의 그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그 용역 사업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평가를 더 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또 우리가 광주시가 또 진짜 지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고태우 기자님. 중간이요? 고태우 그런데 연주가 좀 적게 보이는 경우는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뭐 한 번을 얘기하기는 좀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한 팀 비행기 태워가지고 한번 올리면 한 팀당 얼마 들겠습니까? 1억씩만 해도 10팀 들어오면 10억 들어가죠. 그것만. 나머지 프로그램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에서 지금 집행하는 게 25억이잖아요. 나머지 부대 비용이 뭐 되고 지금 라벤더도 좀 심어야 되고 지금 라벤더를 온 동네에 그냥 도배를 하고 했는데 우리 색채가 확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이제 긴밀히 협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강릉 세계 합창대를 그 시대 체육관에서 했어요. 진짜 저도 갔었는데 참 많이들 오긴 왔더라고요. 근데 거의 200억 들어갔어요. 지난번 여기 남원에서 세계 드론 대회가 있었잖아요. 드론 대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 200억 들어갔대요. 방송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진짜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참 무모한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가 성장할 수 없고 광주시를 우리끼리 안에서 맨날 광주시 몰라준다 그러면 알아줍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시기에 그게 좀 처음에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해질 때 그런 어떤 퍼레이드라든가 그런 뭐 공군의 이제 블랙 이글스를 띄워놓는다든가 해서 축하 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주에서 또 처음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만 더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 헤럴드 경제 박준환 본부장이 가운데. 예, 헤럴드 경제 박준환입니다. 그 와스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팁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인을 여주를 네 군데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디서는 30분을 하고 어디서는 1시간 반을 하는데 제대로 즐기려고 그러면 길게 연주하는 곳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짧게 핵심적으로 하는 데를 가야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정말 진짜 전문가 그룹들이 하는 부분은 비해군 군악대가 들어옵니다. 비해군 군악대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에 들어가잖아요. 아토홀에서 하죠. 근데 그 팀들은 이제 거의 그렇게 시간 할애가 좀 길겠죠. 거기에 또 이제 갈라시오 형식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고 이제 야외 프린지고 거기 프린지 보면은 누구나 가서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또
마침 누구든지 올리려고, 무대에 올리려고 하다 보면 보통 한 3곡 정도 연주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팀별로 20분 정도 하려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4일 동안 이제 또 맞춰서 이제 이쪽에서 한 번 할 수 있게 하고 이쪽에서 그 지역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하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클래식이지만 그래도 클래식에 관심들이 다 이 장르별로 있으시잖아요. 난 저 팀이 좋아. 아니 저렇게 그 민도 오케스트라 그래서 한 50에서 70명 그런 웅장한 걸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앙상블 5명 내지는 10명이 하는 그런 앙상블 형식으로 빠른 음악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 민도 오케스트라 클래식 쪽으로 가서 하다 보면 그 메인에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한 곡은 초연입니다. 작곡가를 와스비에서 선정을 해서 곡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서 그 곡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올리는 게 한 곡씩 있어요. 그 외에 자기들이 한 게 있고 자기들이 했던 그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전문가가 와서 봐도 이거 못 보던 곡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곡이 끝나면 분명히 그 기술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 곡은 누가 작곡가 불러 올려서 이 곡은 이 사람이 작곡한 거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이거는 어떤 형식인데 오늘 초연을 한 거다라고 이제 그 인증서를 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체코프라 가서 참 당황했다고 할까요? 참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민도 오케스트라를 저도 중학교 때 밴드 그러면서 트럼본을 부르거든요. 그럼 뭐예요? 다 행진곡이죠. 군가 행진곡 아니에요 다. NP에도 있고 다들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해서 가서 딱 봤는데 이 해병대 군함대들이 연주를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리온 거죠. 앉아서. 그 장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춰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또 광주에서 이런 세계적인 그 연주를 하니 나한테 이런 장르가 이날은 한번 이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날도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것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광주시가 그동안에 1년 정도 해서 네이처 공연점 각종 기획 공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미연 필도 왔었고 또 이제 베르린 필도 이제 보컬로 전주 또 다른 이제 일본의 이제 교세이 고등학교 애들도 와가지고 광주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공유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비담 오케스트라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협연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저는 걱정이 그거였었죠. 광주 시민들에게 관객석을 이제 일단은 메우잖아요. 뭐 단체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재미없다고 나가면 어떻게 객석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거의 한 6개월 정도 전 되니까 그 교수의 얘네들하고 하면 거의 2시간 20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중간에 인터 미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막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기립박수까지 하면서 그런 호응해주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객석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슨 테디나 무슨 요즘도 그런 가수들 불러서 하는 그런 대중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래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객석이 채워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독일 간 친구들이 갔다가 다시 오면서 진짜 또 거기서 또 거기 누가 교포하고 그 대사관하고 한 얘기가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광주 가서 진짜 대접 잘 받았다고. 그리고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르별로 한번 우리가 지금 행사 일정을 리플레 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 궁금한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어떤 연주를 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질문. 그래서 계속 손드셔서 우리 오효석 기자님 할게요. 네, 경기의 오효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지난 2년에 대한 성과는 유인물이 어느 정도 잘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큰 틀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세한 시장께서는 임기 2년이 지난 현재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민선 8기 남은 9년 동안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미래의 비전을 도모하고 도달할 수 있는지 개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어느 도시든지 도시 구조를 놓고 보면 다양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살고 계시는 당구죠. 우리도 지금 광주에 40만 6천 명 정도 지금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20대, 30대, 40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생산 인구라고 해서 그 층을 보면 한 41%가 넘어요. 그럼 50대까지 끌어올리면 거의 50% 가까이 가는